국권을 회복한 지 73주년인 올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정치계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선교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공주 제1교회가 기독교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복의 열망이 스며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기도성회를 열고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계 연합단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는 광복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압에서 벗어나 자주국권을 회복한 날로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의미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복절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광복에 담긴 의미를 오현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음, 즉 국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 국권을 회복하게 된 때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는 주권을 되찾고 정확히 만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듬해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매년 광복과 정부 수립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기념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점점 태극기를 개항하는 세대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들은 광복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국가기념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1차 감정기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쉬는 날로만 형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 그 태극기를 개항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 이렇게 그 당시의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 빼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개항대에 태극기를 거치하는 것을 비롯해 역사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광복절과 관련된 전시나 도서를 관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넘어 한반도 평화에 다가가고 있는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로 올 수 있었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 수준을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재계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 김영진 상임대표는 8.15 광복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어선 안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억압 통치 아래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한반도가 힘의 충돌보다 평화의 꽃밭을 이루는 평화의 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3.1운동에 유엔과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기념재단을 창설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전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운동은 자유를 평화란 수단으로 주창한 세계 최초의 운동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가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02년 수도권 이남 지역 최초의 감리교회로 문을 연 공주 제1교회의 옛 성전이 지난 6월 기독교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펼쳤던 지역 선교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생생히 담아냈는데요. 광복을 향한 선열들의 열망이 배어있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3년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된 로버트 샤프와 앨리스 샤프 선교사 부부는 공주 제1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사에릿이란 한글 이름을 가진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유관순 열사에게 처음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4년 사에릿이 선교사의 양녀가 돼 공주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와 함께 위치한 영명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애국인을 기른다라고 하는 교육 목표에 성실히 공부를 해서 이 학생이 훌륭한 열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주 제1교회를 거쳐간 이들은 하나같이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버트 샤프 선교사 후임으로 파송된 프랭크 윌리엄스, 한국명 우리암 선교사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우광복으로 지을 정도로 대한 독립을 열망했습니다. 윌리엄스 선교사는 1906년 공주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유관순 열사와 같이 신앙심이 투철한 애국 청년을 양성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또 1916년 공주 제1교회에 부임한 신홍식 목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입니다. 신 목사는 일제에 체포돼 법정에 섰을 때 조국의 독립에 대한 확신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이 충청 지역 선교와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자 1940년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와 학교가 강제로 문을 닫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신앙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이 민족 근대사에 큰 그 일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서양 선교사의 헌신과 기독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공존하는 공주 제1교회. 이곳에는 자유를 열망하던 이들의 독립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광복절 당일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기총과 세기총 등 보수 기독단체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거짓 평화를 옹호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고 탈원전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획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과 애국 세력은 현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순교의 각오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좌익 정권, 문재인 탄핵 등 다소 과격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교계 연합단체들이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 정부는 자주독립 정신으로 공론을 통합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분쟁을 넘어 민족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한국교회가 자만에서 벗어나 거듭된 분열을 회개하고 일치와 연합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한국교회가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조속히 평화조약이 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시 의원이 무슬림에게 강간을 당한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은 윌리 딜레이 시 의원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다수의 무슬림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 영상을 올린 뒤 이틀 만에 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딜리 의원은 2010년부터 네덜란드 자유당에서 난민 반대 활동을 지속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딜리 의원은 2017년 3월 15일 납치를 당했고 한 무리의 무슬림으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며 이를 지시한 사람은 자신이 해고했던 자유당 동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100년 전 필리핀에서 자행한 인종 청소를 상징하는 교회의 종을 반환키로 했습니다. 미국이 반환할 종은 필리핀 반란기가 성당에 있던 것으로 1900년대 초 필리핀과의 전쟁 중에 미군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필리핀 원주민들은 반란기가 성당의 종을 공격 신호로 사용해 미군을 공격했고
이에 보복에 나선 미군은 원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뒤 종을 빼앗아갔습니다. 미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 곳곳에서 대규모 인종 청소를 벌였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이 종들은 필리핀의 국가유산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미국은 발랑기가의 종을 필리핀에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중학생 소년과 트랜스젠더가 주지사에 도전해 화제입니다. 미국 버몬트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이선 소너보는 만 14세 소년으로 자신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대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버몬트주 헌법에선 주지사 후보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소너본의 출마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크리스틴 홀퀴스트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트랜스젠더 주지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홀퀴스트는 유권자 중에 트랜스젠더 후보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평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 4명 중 1명은 자신이 죽은 뒤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네덜란드에선 명백한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사후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불치병과 난치병 치료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 42%에 달하는 630만 명이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이 24.7%,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은 12.7%로 아직 국민의 58%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거리 노숙을 없애기 위해 1억 파운드, 한화로 약 1,4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노숙자들의 건강과 약물 중독 치료를 진행하고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누구도 거리에서 잠을 자선 안 된다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선구호 단체들은 정부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1억 파운드론 부족하다며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73주년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경축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 경제 특구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발전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SNS상에서 일본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기인 우길기를 반대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 계정 리멤버 프로젝트는 우길기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폭력의 상징이라며 국제사회에 우길기 반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주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페인 기획자는 청소년 세대가 전범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심각성과 함께 우길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커지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하고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명절 때까지 남은 기간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힘쓰고 대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며칠 앞두고 선발대가 15일부터 금강산을 찾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합니다. 이들은 행사가 이뤄지는 숙소와 연회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상봉 일정과 숙소 배치, 이동 경로 등 세부 사항을 북측과 최종 조율합니다. 선발대 18명은 정부와 현대아산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상봉 행사가 끝날 때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행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멘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박준범 선교사 등 기독교인 8명으로 구성된 예멘 난민을 위한 사마리안 행동이 제주도에 예멘 난민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펜션 3개동을 빌린 이곳은 최대 수용 인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한국어 수업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내달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생명경제 세미나를 엽니다. 교회 햇빛발전소 설치 이론과 실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실제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도 소개됩니다. 시니어 운동을 전개해온 군포 제1교회 권태진 목사와 홍은교회 진동은 목사가 기독노인회와 기독여성노인회를 내달 출범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시니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10월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교회 내 성폭력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미투와 위두유 공개토론회에선 희년 여성상담소 박희진 소장과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홍보연 원장이 교회와 함께하는 미투, 교회가 함께하는 위두유란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